우주항공청 설치, 이 얘기는 그 전부터 이제 우주항공 관련한 방위산업 관련한 기업들의 모멘텀이 돼 왔던 얘기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본회의 처리가 되면 이제 그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요. 상반기 안에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은 여야가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관련 이제 과방위 상임위를 통과를 했고 큰 이제 이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까지도 큰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주항공청 신설의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청이라는 단위의 어떤 기관이 생긴다라는 건 청. 네. 큰 거죠. 경찰청. 부처 아래의 청인 거죠. 그러니까 부단위까지는 아니지만 청 정도의 그 기관이면은 독자적인 예산이라든지 독자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뭐 과기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각종 재단의 산재대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능들을 이제 우주항공청으로 다 모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한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것도 이제 신설이 되는데 국무총실 산하의 대통령실 직속으로 이제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우주항공청 인력이 전담으로 배치가 돼서 전반적인 그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이 우주항공 국제협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제협력 기능 등을 여기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눈여겨봤던 거는 사실 이거예요. 나사와 같이 좀 비슷하게 가는 게 보통 공무원 조직에 이제 그 보수상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급이든 고위공무원이든 보수상관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민간에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기도 한데 네.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보수상관을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민간에 아주 최고위급 그 최고급 인력들을 좋은 보수를 주고 적극적으로 데려오겠다. 정말 나사처럼 이게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 단위로 주도했던 우주항공 프로젝트들이 민간 부문과 연계한 프로젝트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도 우주 시대라는 거를 이제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에 민간 기업들이 결국 참여를 해야 전체 산업 규모가 커지거든요. 이제 민간 프로젝트도 우리나라에서 출범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사실 선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요 얘기가 오늘 새롭게 뿅 하고 나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요거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좀 큰 그림을 쫙 그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재헌 교수님.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상승이 촉발될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제 새로운 게 팍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형성이 되는 거겠죠. 이제 청이 나왔으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무튼 우주항공 쪽에서는 어쨌든 그 예산을 너무 믿는 구조로 가기보다는 일단은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이게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청 단위의 이런 큰 어쨌든 새로운 그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은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우주 산업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정책들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더 확대가 되는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일보 교수.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한 기업 중에서 좀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 보시면은 1월 초, 그러니까 12월 말 1월 초에 한 번씩 다 슈팅을 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세트레가 AP위성 차트 보시면은 다 똑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떴다가 이게 최근 들어서 한 2, 3일 동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팩트를 때려드리면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우주항공에 앞서 있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죠.
얼마 전에 뭐 다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블루 오리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매니저 등급까지 올라간 한국인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 관련되어서 나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은 블루 오리진 내에서는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돈 걱정 없이 다 쓰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돈 마음대로 쓰게 해준다. 네. 그리고는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바로 내려온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그쵸, 이게 사천 발사기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발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실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기술도 사오고 이런 뭐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간 기업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돈을 무한정 쏟아붓고 있는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 기술 분야가 어찌 보면은 뭐 나사라고 하는 미국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도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특허를 많이 접근할 수 있고 기술 자문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뭐 진출하고 청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게 정말로 머니 게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정말 돈이 되느냐, 말 그대로 이익으로 남느냐, 말 그대로 과학 기술이냐, 기업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냐는 구분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마성 등락이 좀 주된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블루오리진이라든지 스페이스X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기업이에요?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원앱이라든지 스페이스X 쪽에다가 이렇게 뭐 부품을 납품을 했었고요. 뭐 AP 위성이나 인텔리전 테크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뭐 부품 납품 소식이 들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뭐 협업 관계에서의 좀 발전 가능성 이런 걸 보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은 사실 저 같은 문과생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세계입니다. 저도 문과생인데요. 네, 저는 이제 가능합니까 이해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허와시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건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청이 신설하는 의미를 이제 국가 정부 예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방산국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전부터 물론 이어져 왔던 흐름도 있지만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그 부패 문제, 군 부패 문제 때문에 별도의 무기 전략만 다루는 방위사업청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방위사업청을 어쨌든 신설을 하면서 무기 체계 개발이라든지 전력화라든지 넘어서 수출 전략까지 그때 청 단위의 독자적인 어떤 기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이제 거기 배정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무기가 굉장히 우리나라 무기가 고도화되고 수출이 본격화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청신설이 미약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어쨌든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국가 예산 배정할 때도 청이 만들어지는 거와 청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에서 산재된 예산을 뿌리는 거는 사실 그 배정을 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도 달라요. 이게 청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긴 시각에서 보시면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좀 뭐 미국처럼 갈 수는 없겠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고 이제 발돋움을 내딛었다. 네. 이 정도의 의미를 좀 부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를 첨언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는지를 잘 아시려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사천과 고흥의 발전을 보시면 됩니다. 사천과 고흥 지역의 발전. 왜냐하면 위성이라는 걸 실제적으로 발사할 때 우리나라가 자꾸 외국으로 가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기도 하지만 네. 적도에서 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이죠. 아. 우리나라에서 발사시키려면 뭐 제주도도 좋겠지만 제주도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남쪽에서 발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의 본사도 사천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발전하면서 거기에 뭐 학교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인력도 많이 내려가고 해서 도시가 커지게 되면 그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청의 필요성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은 저 멀리 떠 있는 위성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항을 날아다니는 항공기밖에 없는데요. 한 3년 후로 생각해 보죠. 뭐가 날아다니겠습니까? 저궤도 위성 있겠죠? 고위도 위성 있겠죠? 항공기 날아다니죠? 그 밑으로 뭐가 다니겠습니까? 지금 어디까지나 예상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 편입기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은
거의 뭐 적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손석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청해 신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중심축에 설 수 있는 그룹사, 민간 그룹사와 그다음에 그 관의 연결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그룹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화그룹. 사실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간단하게 여쭤보자면 돈 잘 쓸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 좋을까요? 아니면 기술력을 알짜로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어디가 좋을까요? 근데 실패 확률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머니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주항공청 신설에 대한 또 시장의 분위기를 쭉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효 고수입니다. 한화 시스템 좋지만 타이밍은 지났다. 손수호 고수는 우주항공 민간 프로젝트가 기대가 된다. 하창원 고수는 우주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다. 성장폭이 높은 산업이 매력적이다. 테이보 고수는 그게 돈이 됩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자, 오늘 장탑5 마지막 1위 주제 열어보겠습니다.